민간인 주제에 감히 어디를 들어오시려 합니까? 또 구경 온 아줌마네. 얼른 나가시죠. 민간인 주제에 감히 여길 들어와? 여자 주제에 군대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여길 오셨을까? 빨리 돌아가세요. 더는 시간 뺏기고 싶지 않으니까. 필승, 박서연 사단장님, 부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뭐라고요? 사단장이 여자였다고? 잠깐, 방금 전율 느끼셨나요? 이런 반전과 사이다 드라마를 계속 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강원도 최전방 22사단 위병소 검은색 승용차가 철조망 앞에 멈춰섭니다. 딸깍 차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내립니다. 박서연 48세 단정한 네이비 정장, 당당한 걸음걸이. 위병소의 김영철 헌병 상사가 그녀를 발견합니다. 45세, 20년간 이곳을 지켜온 베테랑. 그에게 이곳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켜온 신성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김영철이 손바닥을 들어 길을 막습니다. 잠깐요, 여성분. 신분증 보여주세요. 신분증이요? 이곳은 제가 20년간 목숨 걸고 지켜온 자리입니다. 내 자부심이 걸린 곳이에요. 민간인은 출입 금지입니다. 박서연이 설명하려 하자 김영철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합니다. 민간인 주제에 어디를 들어오시려 합니까? 순간 박서연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민간인 주제에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25년간 군복을 입어온 자신에게 던져진 말입니다. 박서연은 천천히 정장 주머니에서 낡은 군번줄을 꺼냅니다. 아버지가 6.25 전쟁에서 물려준 그것을 손가락 사이로 꽉 쥡니다. 25년간 군복을 입고 살아왔는데 내 땀과 피로 지킨 이 땅에서 아직도 여자는 군인이 아니라는 말인가. 김영철은 박서연의 군번줄을 보고도 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기가 놀러 오는 곳인 줄 아세요? 빨리 나가세요. 주변 병사들이 킥킥거리며 웃습니다. 또 구경 온 아줌마네. 박서연은 군번줄을 더욱 꽉 쥡니다. 김영철이 더욱 짜증스럽게 말합니다. 말 안 들으면 강제로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여자가 혼자 여기까지 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박서연의 눈빛이 깊어집니다. 내가 평생을 바친 이 나라 군대에서 이런 취급을 받는다니. 하지만 여전히 말없이 견딥니다. 바로 그때 쿵, 쿵, 쿵 급박한 군홧발 소리가 멀리서 울려옵니다. 최강수 대대장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옵니다. 멀리서 박서연을 본 최강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아뿔싸, 사단장님이. 최강수가 박서연 앞에 도착하자마자 즉시 거수 경례합니다. 필승, 우렁찬 외침이 위병소를 가릅니다. 박서연 사단장님, 부임을 환영합니다. 모든 것이 정지됩니다. 김영철의 얼굴이 순간 얼어붙습니다. 사단장, 방금 자신이 민간인 주제라며 내쫓으려 했던 그 여성이 뭐라고요? 김영철의 입이 벌어진 채 굳어집니다. 20년간 쌓아온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주변 병사들도 상황을 파악하고 급히 자세를 바로잡습니다. 따따따따. 마치 기관총 소리처럼 연달아 울리는 군홧발 소리. 10여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거수 경례합니다. 필승, 필승, 필승. 외침이 하나가 되어 하늘을 찌릅니다. 멀리서 나팔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집니다. 빠빠빠빰. 부대 어디선가 들려오는 나팔 소리가 이 극적인 순간을 장엄하게 만듭니다. 슬로 모션처럼 한 명씩 경례하는 모습이 박서연의 눈에 들어옵니다. 아침 햇살이 철조망 사이를 뚫고 들어와
병사들의 얼굴을 환하게 비춥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비웃던 병사들이 이제는 떨리는 손으로 경례하고 있습니다. 김영철도 뒤늦게 경례하지만 그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습니다. 20년간 지켜온 자부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입니다. 박서연은 군번줄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차분하게 말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고요하지만 깊은 슬픔이 담긴 목소리입니다. 김영철이 창백한 얼굴로 떨며 사과합니다. 사단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박서연은 이미 부대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나팔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집니다. 빠빠빠빰, 빠빠빠빰, 마치 승리의 팡파르처럼 웅장하게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며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납니다. 붉은색과 파란색이 선명하게 대비되며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박서연의 가슴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민간인 주제에 이 한마디가 앞으로 그녀가 맡게 될 수많은 편견의 시작이었습니다. 김영철은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경례 자세를 유지합니다. 자신이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내가 사단장님을 그가 중얼거리는 사이 박서연은 이미 부대 깊숙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위병소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흐릅니다. 병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단장이 여자였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했는데. 작은 속삭임들이 오가는 가운데 김영철만이 홀로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태극기는 여전히 바람에 펄럭입니다. 박서연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위병소에는 후회와 당혹감만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한국 최초 여성 사단장의 첫 번째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군번줄이 주머니 속에서 묵직하게 느껴지며 그녀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서연이 사단장실로 들어가며 책상 위에 군번줄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습니다. 낡은 천이 책상에 닿는 순간 세월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군번줄을 바라보는 박서연의 눈빛이 깊어집니다. 화면이 서서히 흐려지며 시간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1951년 6.25 전쟁 중 쾅! 쾅! 포탄이 터지며 참호 속은 흙먼지와 화약 냄새, 피 냄새가 뒤섞입니다. 총탄이 흙을 튀기고 병사들은 죽음과 싸우고 있습니다. 박서연의 아버지 박정호 중위가 참고 안에서 동료들과 적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얼굴은 흙과 피로 범벅이지만 눈빛만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중위님, 탄약이 떨어져 갑니다. 조금만 더 버텨. 우리가 막지 못하면 고향이 위험하다. 적의 수류탄이 참호 안으로 떨어집니다. 수류탄? 박정호가 몸을 던져 동료를 밀어냅니다. 쾅! 폭발과 함께 그의 몸이 쓰러집니다. 전후 김상철 상사가 달려옵니다. 중위님, 박정호가 피투성이 손으로 목에 군번줄을 풀어 김상철에게 건넵니다. 상사, 내 딸이 자라면 이걸 꼭 전해주시오. 중위님, 이 나라는 다음 세대가 지켜야 하니까. 김상철이 피투성이 손으로 군번줄을 받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약속드립니다, 중위님. 내 목숨 다할 때까지 중위님의 뜻을 지키겠습니다. 이 군번줄과 함께 중위님의 혼을 지켜내겠습니다. 박정호가 마지막 힘을 다해 말합니다. 이 군번줄은 국가를 잇는 유산이요. 그의 손이 힘없이 떨어집니다. 화면이 전환됩니다. 1954년 전쟁이 끝난 후 김상철이 허름한 한옥집 문을 두드립니다. 톡톡톡. 문이 열리며
7살 어린 서연이 고개를 내밉니다. 큰 눈망울이 순수하게 빛납니다. 김상철이 무릎을 꿇고 어린 서연과 눈높이를 맞춥니다. 서연아, 내가 박서연이지? 네, 맞아요. 김상철이 떨리는 손으로 군번줄을 꺼냅니다. 여전히 박정호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주신 거란다. 어린 서연이 작은 손으로 군번줄을 받습니다. 아직 그 무게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 소중한 것임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아버지가 끝까지 지키라 하셨다. 이 나라를, 이 땅을 말이야. 어린 서연이 군번줄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저씨, 아빠는 영웅이었나요? 그럼 가장 큰 영웅이셨단다. 어린 서연이 군번줄을 가슴에 꼭 안습니다. 그 순간 창문 너머로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가 보입니다. 어린 서연이 태극기를 올려다보며 말합니다. 아빠처럼 나도 나라를 지킬 거예요. 어린 서연의 눈에 굳은 결의가 서립니다. 그 순간 그녀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군인이 되겠다는 다짐이 어린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김상철이 어린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그래, 서연아. 내 아버지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해주렴. 화면이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사단장실에서 박서연이 군번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잠깐 눈물이 맺힙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습니다. 사단장이 되었어요. 하지만 곧 현실이 밀려옵니다. 오늘 위병소에서 겪은 굴욕이 다시 떠오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군요. 박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군번줄을 다시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사단장님, 부대 간부들이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박서연이 일어서며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은 그녀가 이 부대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그것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복도를 걸으며 박서연은 생각합니다. 김상철 아저씨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버지의 군번줄을 전해줬고 그 뜻도 함께 전해줬습니다. 이제 그 뜻을 실현할 차례입니다. 회의실 문 앞에 도착한 박서연.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남성 간부들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자가 사단장이라니. 현장에서 버틸 수 있을까? 박서연이 잠시 멈춰서서 주머니 속 군번줄을 한번 꼭 쥡니다. 거친 천의 감촉이 손가락에 전해지며 아버지 박정호의 희생, 전후 김상철의 약속, 어린 서연의 다짐이 하나로 이어진 이 순간. 아버지, 저 들어갑니다. 박서연이 당당히 회의실 문을 엽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안에 있던 간부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립니다. 차가운 시선들이 느껴지지만 박서연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머니 속 군번줄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 부임한 박서연 사단장입니다. 간부들이 일어나 거수 격려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의구심으로 가득합니다. 특히 강태수 준장의 눈빛이 차갑게 빛납니다. 박서연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앞으로 더 큰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버지의 피로 물든 군번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세대를 이어온 의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박정호가 참호에서 목숨을 바쳐 지키려 했던 것, 김상철이 평생을 걸고 전하려 했던 것, 어린 서연이 태극기를 바라보며 다짐했던 것,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해서였습니다. 박서연이 회의 테이블 앞에 서며 간부들을 차례로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은 딸이 이제 진정한 시험을 맞을 때입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박서연이 들어섭니다.
순간 안에 있던 10여 명의 장교들이 일제히 일어나 거수 경례합니다. 필승.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차갑습니다. 어떤 이는 피식 웃고 어떤 이는 고개를 저으며 서류를 넘깁니다. 또 다른 이는 시계를 보며 짜증스럽게 혀를 찹니다. 박서연이 회의 테이블 맨 앞에 서자 장교들이 자리에 앉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선은 차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로 부임한 박서연 사단장입니다. 박서연이 차분하게 인사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합니다. 뒷줄에서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여자가 사단장을? 나라꼴 참. 위기 오면 곧 드러나겠지. 박서연은 이 모든 것을 들으면서도 차분히 정면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침묵은 품격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깊은 외로움도 느껴집니다. 그때 맨 앞자리에 앉은 강태수 준장이 천천히 일어섭니다. 53세의 그는 20년 넘게 이 부대에서 근무하며 막강한 세력을 구축한 인물입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며 입꼬리에는 비웃는 미소가 걸려 있습니다. 사단장님 환영합니다. 강태수의 목소리는 예의 바르지만 그 속에는 명백한 도전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사단장님께서는 최전방 실전 경험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요?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강태수의 질문은 예의를 갖춘 듯하지만 실제로는 박서연의 자격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박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25년간 다양한 보직을 거쳤습니다. 물론 최전방 경험도 있고요. 그렇군요. 강태수가 서늘하게 웃습니다. 사단장님, 전방은 감정으로 버티는 곳이 아닙니다. 특히 이곳은 그가 말을 잠시 멈추며 다른 장교들을 둘러봅니다. 마치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는 듯합니다. 남자들도 견디기 힘든 곳입니다. 박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잃지 않습니다. 준장님, 군인의 자질은 성별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강태수가 더욱 비웃는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사단장님 같은 전시쇼가 오래 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전시쇼라는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습니다. 다른 장교들도 강태수의 노골적인 도발에 당황스러워합니다. 박서연은 잠시 침묵합니다. 주머니 속 군번줄이 느껴지지만 이 순간만큼은 홀로 서 있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강태수 뒤에 앉은 장교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비웃습니다. 마치 미리 짜인 듯한 그들의 반응이 강태수의 막강한 세력을 보여줍니다. 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죠. 몇몇 장교들은 아예 강태수를 바라보며 동조의 눈빛을 보냅니다. 박서연은 이 일대 다수 구도를 명확히 느낍니다. 강태수는 단순한 개인이 아닙니다. 군 내부의 기득권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때 회의실 한편에서 한미정 준장이 조심스럽게 일어섭니다. 50세의 그녀는 이 부대 유일한 여군 준장입니다. 강태수 준장님. 한미정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립니다. 사단장님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부임하신 분입니다. 개인적 의견보다는 부대 발전을 위해. 강태수가 한미정을 차갑게 바라봅니다. 한 준장님도 여군이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의 말에는 명백한 성차별적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한미정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박서연이 천천히 일어섭니다. 강태수 준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성별 때문이 아닙니다. 능력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증명해 보시죠. 강태수가 도전적으로 말합니다. 현장에서 말입니다.
회의실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다른 장교들은 숨을 죽이며 이 대결을 지켜봅니다. 박서연이 강태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준장님도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부대의 사단장입니다. 물론입니다. 사단장님, 강태수가 비꼬는 듯한 톤으로 대답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장교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강태수가 마지막으로 박서연에게 다가와 속삭입니다. 사단장님,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합니다. 특히 여성에게는 더욱 그렇죠. 그가 나간 후 회의실에는 박서연과 한미정만 남습니다. 한미정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합니다. 사단장님, 저도 여군이라 인사에서 3번이나 누락됐습니다. 혼자일 때는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박서연이 한미정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사단장님, 우리 둘이 버티면 후배들이 길을 열 겁니다. 박서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순간 그녀는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준장님. 천만에요.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하지만 박서연은 알고 있습니다. 강태수와의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는 단순히 말로만 도전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실제 권력을 가진 위험한 적입니다. 주머니 속 군번줄을 만지며 박서연이 생각합니다. 아버지도 이런 외로움을 느꼈을까요? 참호에서 홀로 적과 맞설 때의 그 심정이 이런 것이었을까요? 하지만 나는 끝까지 버틸 것입니다.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 여성 군인들을 위한 길을 여는 싸움이니까요. 창밖으로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박서연의 눈빛이 다시 단단해집니다. 회의가 끝난 다음 날 아침, 박서연이 사단장실에서 일일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작전 상황 보고가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 어제 오후에 요청했는데. 박서연이 내선 전화를 겁니다. 작전가입니까? 어제 요청한 GOP 경계 상황 보고는 언제 올라옵니까? 아, 그게 준장님께서 굳이 지금 안 해도 된다고 하셔서. 박서연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준장이라면 강태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1시간 후 연병장에서 아침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훈련 지시사항이 제때 전달되지 않아 혼란이 벌어집니다. 중대장님, 오늘 훈련 계획이 뭔가요? 아직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어. 좀 더 기다려. 병사들이 무의미하게 대기하며 체력을 소모합니다. 30분, 1시간이 지나도 정확한 지시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일부는 잘못된 정보로 같은 훈련을 2번 준비하며 우왕좌왕합니다.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면 언제 훈련해요? 아까는 사격 훈련 준비하라더니 또 체력 단련이래. 도대체 뭘 해야 하는 거야? 병사들의 불만과 혼란이 커집니다. 박서연이 직접 연병장으로 나가 상황을 확인합니다. 무엇 때문에 훈련이 지연되고 있습니까? 김대위가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사단장님, 작전과에서 세부 지시사항이 아직. 박서연이 즉시 작전과로 향합니다. 작전과에서 이중현 중령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중령님, 훈련 지시사항이 왜 늦어지고 있습니까? 아, 사단장님. 그게 강태수 준장님께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하셔서. 박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또 강태수입니다. 준장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골프. 아니, 외부 일정으로 나가셨습니다. 박서연이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자신의 지시가 의도적으로 차단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깨닫습니다. 오후 강태수가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박서연이 그를 불러 대화합니다. 준장님, 오늘 아침 훈련 지원건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강태수가 일부러 느릿하게 고개를 들어 박서연을 바라보며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거요? 그가 의도적으로 천천히 말합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굳이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 있나요? 준장님, 제가 내린 지시입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 강태수의 말투는 교묘합니다. 직접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으면서도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사단장님. 하지만 때로는 신중함이 필요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강태수가 나간 후 박서연은 홀로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자신의 지시가 부하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바로 그때 한미정 준장이 문을 두드립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한미정이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사단장님, 오늘 일 들었습니다. 박서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강태수 준장의 방에 작전이 시작됐군요. 한미정이 의자에 앉으며 말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5년 전 제가 준장으로 진급했을 때였어요. 박서연이 한미정을 바라봅니다. 그때도 남성 장교들이 제 지시를 의도적으로 늦추거나 누락시켰습니다. 마치 지금과 똑같이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한미정이 깊은 한숨을 쉽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너무 힘들었습니다. 혼자서는 버티기 어려웠어요. 박서연의 눈빛이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포기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사단장님, 포기하지 마세요. 한미정의 말에 박서연이 조금 위안을 받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사단장님이 계시니까요. 우리가 함께 버티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한준장님. 내일부터는 제가 사단장님의 지시사항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하겠습니다. 강태수가 아무리 교묘해도 두 사람을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박서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저녁 박서연이 사단장실에서 혼자 남아 업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부대는 조용해집니다. 주머니에서 군번줄을 꺼내 바라봅니다. 아버지도 이런 시련을 겪었을까요? 전쟁터에서 동료들의 배신을 당하며 홀로 싸워야 했던 순간들이 있었을까요? 아버지, 이게 제가 걸어야 할 길인가요? 내가 이 싸움에서 무너지면 후배 여군들은 어떻게 될까? 박서연이 군번줄을 꽉 쥡니다. 거친 천의 감촉이 그녀에게 용기를 줍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립니다. 당직 사관이 급히 들어옵니다. 사단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GOP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적 활동 의심 신호가. 박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녀의 눈빛이 단단해집니다. 드디어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지금 당장 상황실로 가겠습니다. 박서연이 군번줄을 주머니에 넣으며 밖으로 나갑니다. 이제 그녀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강태수의 방해 공작이 무색해질 만큼 완벽한 지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피가 흐르는 딸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사단장으로서 말입니다. 복도를 걸으며 박서연의 걸음이 단단해집니다. 시련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자정이 넘은 GOP 최전방 초소. 박서연이 전투복과 방탄 헬멧을 착용하고 현장으로 급히 향합니다. 상황실에서는 강태수가 팔짱을 끼고 서 있습니다. 사단장님이 직접 나가신다고요? 강태수가 비웃으며 말합니다. 현장은 회의실과 다릅니다.
박서연이 단호하게 답합니다. 그래서 직접 가는 겁니다. 강태수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드러날 거다. 여자의 한계가. 박서연이 현장에 도착하자 긴장한 병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일부 병사들이 수군거립니다. 여자가 현장을 지휘한다고? 큰일 난 거 아니야? 전투 경험이 있긴 할까? 바로 그때 쾅! 조명탄이 하늘을 찢으며 밤하늘을 붉은빛으로 물들입니다. 이어서 녹색 조명탄이 터지며 사방이 번쩍입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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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성이 연달아 울립니다. 기관총 사격음이 다다다다 땅을 떨리게 하며 울려 퍼집니다. 병사들의 거친 호흡 소리가 겹쳐 들립니다. 헉, 헉, 공포에 질린 얼굴들이 조명탄 빛에 드러납니다. 사단장님, 적 침투입니다. 당직 사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합니다. 몇 명입니까? 확인되지 않습니다. 최소 3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병사들이 우왕좌왕합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총성에 일부는 숨어버리고 일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서성입니다. 박서연이 조명탄 빛 속에서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합니다. 잠깐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 참호에서도 이렇게 침착했을까? 방탄 헬멧을 쓴 그녀의 실루엣이 단호하게 서 있습니다. 좌측 경계조 사격 개시, 우측은 엄호 사격. 박서연의 명령이 명확하고 빠릅니다. 통신병, 즉시 후방의 상황 보고 올려. 의무병은 대기. 병사들이 박서연의 침착한 지휘에 놀랍니다. 회의실에서 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사격 방향 2시, 거리 200m, 집중 사격. 다다다다. 기관총이 일제히 사격을 개시합니다. 조명탄이 계속 터지며 밤을 낮처럼 밝힙니다. 붉은빛과 녹색빛이 번갈아가며 번쩍이는 가운데 박서연이 최전방에서 직접 지휘하고 있습니다. 좌측 소대, 우회 기동, 적의 퇴로를 차단하라. 박서연의 목소리가 총성 속에서도 명확하게 들립니다. 25년간 쌓아온 군사전술 지식이 완벽하게 발휘되는 순간입니다. 병사들이 점차 안정을 찾아갑니다. 처음엔 의심했던 젊은 병사들도 박서연의 정확한 판단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단장님 지시대로 움직여. 여기서 엄호 사격. 전투가 치열해집니다. 쾅, 쾅. 수류탄 폭발음이 들리고 흙먼지가 사방으로 날립니다. 박서연이 무전기를 잡고 외칩니다. 탐조등 켜라. 적의 위치를 확인한다. 윙 강력한 탐조등이 켜지며 어둠을 가릅니다. 침투한 적들의 위치가 드러납니다. 3명 확인. 계곡 쪽으로 도주 중. 추격조 출동. 놓치지 마라. 박서연의 지휘 아래 병사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입니다. 처음의 혼란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30분 후 총성이 멈춥니다. 침투는 완벽히 저지되었습니다. 병사들이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바라봅니다. 처음엔 불안하고 의심스러웠던 그들의 눈빛이 이제는 확신과 존경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조명탄의 여운이 남은 하늘 아래 모두들 박서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젊은 신병 하나가 땀방울을 닦으며 작게 중얼거립니다. 사단장님, 진짜 군인이야. 옆에 있던 상병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처음엔 의심했는데 완전히 다르네. 박서연이 방탄 헬멧을 벗으며 병사들을 둘러봅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땀이 흘러내리지만 눈빛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 부상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단장님. 병사들의 목소리에 이제는 확실한 존경이 담겨 있습니다. 상황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강태수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자신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입니다. 통신병이 보고합니다.
사단장님의 지휘로 적 침투를 완벽히 저지했습니다. 아군 피해 없음. 강태수의 주먹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꽉 쥐어집니다. 그가 들고 있던 서류를 구겨버리며 속으로 분노합니다. 박서연이 이렇게 뛰어난 실전 지휘 능력을 보여줄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대 내에서는 어젯밤 일이 화제가 됩니다. 사단장님이 직접 최전방에서 지휘하셨다며? 그것도 완벽하게. 한치의 실수도 없었다고. 여군이라 걱정했는데 완전히 잘못 생각했네. 식당에서 병사들이 대화를 나눕니다. 박서연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점심시간 한 신병이 박서연에게 다가와 거수 경례를 합니다. 사단장님, 무슨 일인가? 신병이 울먹이며 말합니다. 어젯밤 여군 사단장이라 무시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박서연이 신병을 따뜻하게 바라봅니다. 괜찮다. 의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야. 존경합니다, 사단장님. 신병의 진심 어린 말에 주변 병사들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박서연이 주머니에서 군번줄을 꺼내 신병에게 잠시 보여줍니다. 이건 내 아버지께 받은 거다. 6.25 때부터 이어져 온 것이지. 신병이 경건하게 군번줄을 바라봅니다. 언젠가 내가 후배에게 물려줄 날이 올 거다.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말이야. 신병이 깊게 고개를 숙입니다. 예, 사단장님. 명심하겠습니다. 박서연이 군번줄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구나. 세대를 넘나들며 계속 전해지는 조국에 대한 사랑이. 아버지의 군번줄이 주머니에서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강태수와의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다음 날 오후, 박서연이 부대 내를 순시하며 병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그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던 병사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식당에서 병사들이 어젯밤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장님이 직접 최전방에서 지휘하셨다며? 그것도 완벽하게. 한치의 실수도 없었다고. 여군이라 걱정했는데 완전히 잘못 생각했네. 연병장을 지나가던 박서연이 이런 대화를 들으며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무거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신병이 박서연을 발견하고 급히 달려옵니다. 김민수 일병, 19세. 가난한 농가 출신으로 군 생활에 자신 없어 하던 그는 어젯밤 전투에서 가장 당황했던 병사 중 하나입니다. 김민수가 거수 경례를 하며 멈춰섭니다. 사단장님, 무슨 일인가? 김민수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전 여군 사단장이면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서연이 조용히 김민수를 바라봅니다. 처음엔 여자가 뭘 안다고 하며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사단장님은 누구보다 군인이셨습니다. 김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박서연이 따뜻한 눈빛으로 김민수를 바라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머니가 자식을 달래는 듯 부드럽습니다. 의심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오늘 깨달았다는 거야. 사단장님. 박서연이 주머니에서 낡은 군번줄을 꺼냅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그것을 김민수에게 건넵니다. 이건 내 아버지께 받은 거다. 6.25 전쟁 때부터 이어져 온 것이지. 김민수가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군번줄을 받습니다. 순간 그의 표정이 변합니다. 무겁다. 김민수가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단순한 천 조각이 이렇게 무거울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묵직하게 느껴질까요? 사단장님, 아버지도 이걸 목에 걸고 싸우셨다니. 김민수의 눈에 경건함이 서립니다.
이 작은 군번줄 하나에 담긴 역사와 희생의 무게를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서연이 부드럽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참호에서 마지막까지 싸우시다가 돌아가셨어. 전우분이 이걸 어린 나에게 전해주셨지. 김민수가 군번줄을 바라보며 상상합니다. 포탄이 떨어지는 참호에서 이 군번줄을 목에 걸고 싸웠을 박서연의 아버지를,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지금까지 와 있는 박서연을. 이제는 내가 이 무게를 느껴봐야 할 때야. 박서연이 계속 말합니다. 언젠가 내가 후배에게 물려줄 날이 올 거다.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말이야. 김민수의 손에 땀이 맺힙니다. 군번줄의 무게가 점점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품이 아닙니다. 세대를 이어 내려온 조국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의 상징입니다. 사단장님, 존경합니다. 김민수가 진심을 담아 말합니다. 더 이상 형식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존경입니다. 박서연이 군번줄을 다시 받으며 김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김일병, 내가 변했다는 걸 어젯밤에 봤어. 처음엔 무서워했지만 나중엔 누구보다 용감하게 싸웠잖아. 그건 사단장님이 계셔서였습니다. 아니야. 그건 내 안에 있던 용기가 깨어난 거야.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모두들 김민수와 박서연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서연이 모인 병사들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단장이기도 합니다. 병사들이 집중해서 듣습니다. 처음엔 나를 의심했을 거예요.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어젯밤 우리는 함께 싸웠습니다. 박서연의 목소리에 깊은 감동이 담겨 있습니다.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젯밤의 전투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배경으로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치 어젯밤 조명탄이 하늘을 가르던 장면과 겹쳐 보이는 듯합니다. 전쟁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느껴집니다. 김민수가 다시 거수 경례를 합니다. 사단장님,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사단장님을 따르겠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바람 소리만이 연병장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일제히 거수 경례를 합니다. 필승, 그들의 외침이 연병장 전체를 가르며 울려 퍼집니다. 이제는 진심 어린 경례입니다. 박서연이 군번줄을 주머니에 넣으며 생각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가 바라던 일일까요? 딸이 아들들과 함께 이 땅을 지키는 모습이.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미정이 미소를 짓습니다. 드디어 박서연이 진정한 리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본 강태수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집니다. 박서연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자신의 입지는 더욱 위험해집니다. 이제 정말로 판을 뒤집어야겠군. 강태수가 속으로 다짐합니다. 다음에는 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저녁이 되어 박서연이 사단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김민수와의 대화가 자꾸 떠오릅니다. 그 어린 병사가 군번줄을 만지며 무겁다고 중얼거리던 순간이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입니다. 어젯밤 조명탄이 터지던 그 하늘이 이제는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박서연이 군번줄을 꺼내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희생, 전우의 약속, 그리고 오늘 김민수가 느꼈던 그 무게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야. 박서연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박서연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강태수는 더 큰 도전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병사들의 신뢰를 얻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길이 옳다는 확신이 섰으니까요. 일주일 후 부대 전체 장병이 모인 연병장. 원래 부대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도열해 있고 앞쪽에는 간부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박서연이 연단에 올라 부대 현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GOP 침투 저지 작전의 성공, 부대 훈련 성과 향상 등 긍정적인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지난주적 침투 저지 작전에서 우리 부대는 완벽한 대응을 보여주었습니다.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습니다. 박서연에 대한 신뢰가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그때 강태수가 일어섭니다. 그의 얼굴에는 마지막 승부를 걸겠다는 결의가 서려 있습니다. 사단장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연병장이 조용해집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강태수에게 집중됩니다. 지난주 작전의 성공은 분명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강태수가 의도적으로 말을 끊으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것이 우연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납니다. 뭐라는 거야? 우연이라고? 강태수가 목소리를 높여 계속 말합니다. 오늘의 승리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여군의 한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순간 연병장이 정적에 휩싸입니다. 바람 소리마저 멈춘 듯합니다. 박서연의 얼굴이 클로즈업 됩니다. 차분하지만 단단한 눈빛이 강태수를 바라봅니다. 병사들이 술렁입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사단장님한테 저런 말을? 드디어 피할 수 없는 대결의 순간이 왔습니다. 그때 한미정이 일어섭니다. 50세의 그녀가 연병장 한가운데에서 강태수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강태수 준장님. 한미정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집니다. 저는 20년간 여군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았습니다. 병사들이 집중해서 듣습니다. 나는 진급에서 3번 떨어졌고 내 지시는 번번이 묵살당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미정의 목소리에 깊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박서연 사단장님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박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미정을 바라봅니다. 여군의 시대가 왔습니다. 한미정의 선언에 일부 병사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짝짝짝 박수 소리가 연병장에 퍼져나갑니다. 강태수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고 있습니다. 한미정 준장,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박서연이 천천히 일어섭니다. 그녀가 주머니에서 낡은 군번줄을 꺼내 높이 들어 올립니다. 연병장이 다시 조용해집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 작은 군번줄에 집중됩니다. 강태수 준장님, 박서연의 목소리가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이 군번줄은 제 아버지께서 6.25 전쟁에서 물려주신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 연병장 뒤편의 태극기가 펄럭입니다. 붉은색과 파란색이 아침 햇살을 받아 선명하게 빛납니다. 군번줄의 무게는 남녀가 다르지 않습니다. 박서연이 군번줄을 가슴에 대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을 지키는 군인입니다. 그 순간 김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일어나 외칩니다. 사단장님, 그의 진심 어린 외침이 다른 병사들에게 전해집니다. 1명, 2명씩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필승, 1명의 외침이 시작되자 이제는 모든 병사들이 합류합니다. 필승, 필승, 외침이 점점 커져 연병장 전체를 가득 채웁니다. 수백 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하늘을 찌릅니다. 강태수가 당황합니다. 병사들이 모두 박서연 편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 땀이 맺히고 시선이 흔들립니다. 사단장님, 병사들의 함성이 계속 이어집니다. 일부는 눈물을 흘리며 외치고 있습니다. 박서연이 군번줄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강태수를 바라봅니다. 준장님, 이것이 답입니다. 병사들이 누구를 따르는지, 누구를 신뢰하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강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연병장 입구로 군단 감찰관들이 들어옵니다. 강태수의 행동이 이미 상부에 보고된 것입니다. 감찰관이 강태수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강태수 준장님,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수의 다리가 휘청거립니다. 20년간 쌓아온 자신의 권력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병사들이 숨을 죽이며 이 광경을 지켜봅니다. 악역의 몰락을 목격하는 순간입니다. 강태수 준장, 직위해제 및 후방 보직으로 전환됩니다. 감찰관의 공식 발표에 병사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나옵니다. 강태수가 연병장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박서연을 바라봅니다. 그의 얼굴에 한숨 섞인 씁쓸한 미소가 번집니다. 패배감과 함께 일말의 존경심도 서려 있습니다. 박서연이 다시 연단에 섭니다. 장병 여러분, 우리는 오늘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병사들이 집중해서 듣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성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국을 지키겠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필승, 병사들이 다시 한번 우렁차게 외칩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더욱 힘차게 펄럭입니다. 마치 이 승리를 축하하는 듯합니다. 한미정이 박서연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합니다. 사단장님, 해내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낸 겁니다. 박서연이 미소 지으며 답합니다. 연병장에서 병사들이 점차 해산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자신들의 사단장을 진정으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박서연이 주머니 속 군번줄을 만지며 생각합니다. 아버지, 드디어 해냈습니다. 편견의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길을 열었습니다. 내일은 후배들이 그 길을 걸을 것입니다. 일주일 후 사단 정문 앞, 박서연이 공식 업무를 마치고 부대를 나서려 합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위병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영철 헌병 상사가 위병소에서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박서연을 보자 그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2달 전 그 굴욕적인 첫 만남이 떠오릅니다. 박서연이 정문을 향해 걸어옵니다. 김영철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느껴집니다. 김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사단장님. 박서연이 멈춰섭니다. 김영철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필승. 김영철이 깊숙이 거수 경례를 합니다. 그의 온몸이 떨리고 있습니다. 사단장님, 제가 틀렸습니다. 김영철의 목소리가 깨집니다. 사단장님, 제가 부끄럽습니다. 군 생활 20년이 오늘 하루보다 값지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서연이 차분하게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에도 깊은 감정이 서려 있습니다. 김영철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박서연의 가방을 들어줍니다. 20년 베테랑 헌병이 신임 사단장에게 보여주는 최고의 예의입니다.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박서연이 잠시 주저하다가 가방을 건넵니다. 고맙습니다, 김 상사님. 김영철이 가방을 받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부대 안에서 쿵쿵쿵 정렬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옵니다. 수십 명의 병사들이 도열하며 정문 쪽으로 행진해 옵니다. 김민수를 비롯해 지난 2달간 박서연과 함께했던 모든 병사들입니다. 이어서 수백 명의 병사들이 연병장에서 몰려나와
정문 앞 광장에 도열합니다. 쿵쿵쿵. 일사불란한 행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박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이런 환송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미정이 간부들을 이끌고 나타납니다. 그녀도 눈가가 촉촉해져 있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정렬을 완료합니다. 수백 명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장관입니다. 그들이 일제히 거수경례를 합니다. 필승. 하늘을 찌르는 함성이 사단 전체를 가릅니다. 수백 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메아리칩니다. 박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집니다. 25년간 편견과 싸워온 세월, 아버지의 군번줄을 쥐고 견뎌온 외로운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에 보상받는 느낌입니다. 김민수가 대표로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외칩니다. 사단장님,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따라 외칩니다. 한 병사가 울먹이며 외치는 얼굴이 클로즈업됩니다. 사단장님, 감사합니다. 진짜 사단장님이십니다. 박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병사들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때 멀리서 군악대 음악이 웅장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빠빠빠빰, 빠빠빠빰. 승리의 행진곡이 사단 전체를 가득 채웁니다. 연병장 깃대 위의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붉은색과 파란색이 햇살을 받아 더욱 선명하게 빛납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태극기를 클로즈업하며 화면이 점점 붉게 물들어갑니다. 박서연이 주머니에서 군번줄을 꺼내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피와 눈물이 스민 이 작은 줄이 오늘 완전한 의미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해냈습니다. 정말로 해냈어요. 박서연이 속으로 생각하며 군번줄을 가슴에 대고 눈을 감습니다. 한미정이 다가와 조용히 말합니다. 사단장님, 우리가 길을 열었습니다. 네, 이제 후배들이 걸을 길을 말이에요. 박서연이 미소 지으며 답합니다. 병사들의 경례가 계속되고 군악대 음악도 더욱 웅장해집니다. 내레이션이 시작됩니다. 민간인 취급당했던 그녀, 이제는 세대와 성별을 넘어 모든 이의 사단장이 되었습니다. 박서연이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병사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이제는 남자, 여자 구분이 아닙니다. 아버지 세대가 지킨 이 나라를 우리가 함께 지켜갑시다. 박서연의 마지막 인사에 병사들이 다시 한번 우렁차게 외칩니다. 필승, 필승, 필승. 외침이 하늘을 찌르며 울려 퍼집니다. 김영철이 차문을 열어줍니다. 그의 얼굴에는 20년 만에 처음 보는 진심 어린 미소가 번집니다. 사단장님, 안전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김 상사님. 여러분도 몸 조심하세요. 박서연이 차에 오르며 창밖으로 손을 흔듭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하며 정문을 지나갑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여전히 경례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더욱 힘차게 펄럭이며 군악대 음악이 대단원의 막을 장식합니다. 박서연이 차 안에서 뒤를 돌아봅니다. 사단 전체가 그녀를 배웅하고 있는 모습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녀가 주머니에서 군번줄을 꺼내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아버지 박정호의 희생, 전우 김상철의 약속, 어린 서연의 다짐. 그 모든 것이 오늘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여성들이 이 길을 걸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개척된 길이 있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태극기와 군번줄이 교차로 비춰집니다. 군악대 소리가 점점 잦아들며 여운을 남깁니다. 군번줄의 약속은 끝나지 않았다.
대한민국 최초 여성 사단장의 이야기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